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숙제내드렸었던 재무함수와 정보함수 설명드리고 오늘 거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함수 첫 번째 문제 FV를 이용한 문제였는데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가져오려는 표시하려는 값은 100의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FV 함수 이용해서 먼저 뭐 구해요? 적금 구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인수 모르겠죠? 이럴 때 내가 뭐 이용하라고 했어요? 함수마법사 이용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함수마법사 이용하는 상태에서 요거 인수 설명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인수 기간별 이자율입니다. 연이율이죠. 6.2%. 연이율이니까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인수 총 지급 기간 수죠. 몇 년간? 5년간이죠. 5 곱하기 12. 세 번째 인수 각 기간마다의 지급액 마이너스로 최종적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잡히는 걸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한 번 더 입력해준다 라고 했었고요. 현재가치 생략. 자, 그리고 여기 문제 써있죠. 매월 초의 예금 해서 마지막 인수 뭐야? 매월 초예금이니까 1 입력해주면 이렇게 만기시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시를 하랍니다. 즉 반올림하는 함수 무슨 함수? 라운드 함수를 이용을 해야겠죠. 얘가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자릿수 있죠. 자릿수 100의 자리까지만 표현을 할 겁니다. 100의 자리까지면 여러분 이거 소수이하 자릿수가 아니라 뭐다? 정수다 라는 얘기죠. 정수니까 뭐야? 마이너스 2 입력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야? 채우기 핸들러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입고일 표시하는데요. 입고일 같은 경우는 표시 예를 좀 봐주세요. 표시 예 보시면 요렇게 나와요. 이게 요거 따로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먼저 나 뭐부터 표시하겠다. 요 날짜부터 표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짜 표시할 때 무슨 함수 필요해요? 요게 입고 사입일이죠. 사입일에 월수를 더한 날짜의 마지막 날짜를 표시를 하랍니다. 그러면 이 함수들 중에서 무슨 함수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짜니까 EOmonths 필요하네요. 자, EOmonths라는 함수 이용해서 스타트 데이트 사입일자죠. 그리고 month 기간이요. 월이죠. 이거에서 입력하면 입고 1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셀서식이 일반이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표시 형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이따가 생각하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우선. 그러면 무슨 함수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 이용해야겠죠?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표시 형태 잡아야겠죠? YYYY 다시 MM 다시 DD 이거 먼저 표시하면 이렇게 입고 1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구합니다. 자, A와 B는 입고일이 홀수이면 A이고 짝수이면 B로 표시하래요. 자, 여기에서 뭐만 추출해야 되겠어요? 1만 추출해야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필요하잖아요. 복사 좀 해놓을게요, 제가. 자, 복사했고요. 이 옆에다가 좀 구할게요. 요 날짜죠. 요 날짜에서 뭐만 빼줘야 돼요. 1만 빼줘야 돼요. 그러면 1만 빼주는 함수 무슨 함수? day라는 함수 이용해서 빼줘야겠죠. 그러면 1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입고 1이 홀수이면 A고 짝수이면 B예요. 자, 이거 뭘로 가야 돼요? 저기 함수 좋네요. isODD 좋네요. isODD라는 함수 이용해서 집어넣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얘가 이제 모이면 홀수이면 참이다라고 얘가 뽑겠죠. 그리고 짝수이면 거짓이다라고 뽑겠네요. 그래서 결론 얘를 이제 누가 감싸고 있어요? if가 시작되겠네요. 자, 이것이 뭐와 같다? 참이면 뭐예요? 홀수인 거죠. 자, 홀수이면 난 뭐라고 찍을 거예요?
A라고 찍을 거죠. 아니면 뭐라고 찍을 거예요? B라고 찍을 거죠. 자, 요거 됐죠? 자, 이거 복사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여기 뒤에다가 붙일 거죠? AND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이렇게 일자와 뒤에 A와 B가 붙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재무와 정보 함수였고요. 이제 오늘 배울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는요, 8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봐주세요. 자, 요거 되셨죠? 정답 파일,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종류들 좀 봐주세요. 종류. 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좀 익숙한 함수네요. 앞에 뒷자만 다 빼고 보세요. 앞에 뒷자만 다 빼고 보면 sum, average, count, count a. 이거 다 배운 것들이죠. 맞죠? 여러분, sum이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였어요? 합을 구하는 함수였고, average는요, 평균이고요. count는 개수 되는 함수. 이런 식으로 다 배운 함수네. 앞에 다 뭐가 붙었어요? 다 D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 보시면 다 앞에 뭐가 있어요?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이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 결론 이거예요. 결론 Dsum이면 무슨 함수다? 조건에 맞는 합계요. Daverage면 조건에 맞는 평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엇을 넣을 수 있는 함수이다.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함수이다 라는 게 이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dmax면 조건에 맞는 최대값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함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설명이 2번 갈 거거든요. 첫 번째 설명은 아주 쉬운 설명이에요. 쭉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요. 고객 구분 골드에 이거 이따 보시고 고객 구분 골드에 총거래 횟수를 구할 거예요. 자, 내가 눈으로 풀어보자면 고객 구분 골드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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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예요. 얘를 찾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 횟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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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죠. 얘네들의 뭘 구하겠다? 총 거래 횟수니까 합계를 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합계니까 여러분 썸이프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요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다 이 말이에요. dsum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수 설명 보시는데 여러분 거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89페이지 형식 보세요. 제가 요 옆에다가 함수 옆에다가 인수 설명을 다 지금 안 써놨죠. 그리고 지금 89페이지에도 인수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 써 있어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두 번째 인수는 필드,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책에는. 자, 여러분 제가 여긴 dx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만약에 dx가 dsum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인수가 뭐다? 합계를 계산할 필드명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x가 average야. 그러면 두 번째 인수가 뭐다? 평균을 계산할 필드명이다. 여러분 db 함수는 인수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책에도 89페이지에 인수 설명을 한 번만 해놓은 거예요. 어찌됐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두 번째 인수가 뭐다? 실제로 요 x, 실제로 계산하려는 필드명이다 라는 거.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자, 어찌됐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죠. 범위죠, 범위.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나한테 주어진 자료를 뜻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얘부터 얘까지죠. 그죠? 자, 두 번째 인수 설명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필드라고 써 있어요.
지금 x가 뭐예요? 썸이죠. 실제로 합을 구할 필드명은 뭐예요? 거래 횟수죠. 맞죠? 자, 여기서 잠깐 이제 한 가지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기억하실 거.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았고, 두 번째 인수는 실제 계산하려는 필드명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DB 함수의 특징은 혹시 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을 텐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뭘로 찾아 들어가는 함수다. 필드명으로 찾아 들어가는 함수다라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을 때 이렇게 필드명을 빼고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으로 찾아 들어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포함? 필드명 포함 밑에 데이터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여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 알아놓으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필드명으로 찾아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이 설명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으로 찾아 들어가는 함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여러분 거기 책에 세 번째 인수 설명 보세요. 89페이지. 조건 범위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세 번째 인수 설명 보세요. 뭐 있어요? 크리티리아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이 단어 어서 많이 봤었죠? 어서 봤었어요? 서미프 때 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크리티리아, 조건, 기준, 뭐 규약, 뭐 이런 의미잖아요. 조건이다.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지금? 골드다. 이거죠? 됐어요? 이거 엔터 쳐볼게요. 나오는지 보세요. 엔터. 나와요? 안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 뭐다? 필드명으로 찾아 들어간댔습니다. 반드시 크리티리아도 여기 여러분 분명히 인수 설명에 크리티리아지만 반드시 조건도 뭐 포함 필드명 포함 밑에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명 포함 밑에 조건을 넣어주셔야 해당하는 올바른 정답이 나옵니다. 이거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고객급은 골드 찾아라 라고 넣었죠. 그럼 뭘 찾겠어요? 골드를 찾겠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겠죠. 그리고 내가 얘 찍었잖아요. 지금 골드에 해당하는 무슨 값 가져오겠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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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좋겠죠. 얘네들의 뭘 할 거야? 썸이 합을 구하겠죠. 이게 여러분 뭐야?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dsum이라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표 좀 쳐놓으세요. 89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형식에서 dsum의 세 번째 인수 설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조건이 아니라 조건 범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별표 좀 매우 많이 쳐주세요. 조건 범위, 즉 반드시 크리티리아지만 여기 인수 설명 크리티리아지만 반드시 조건은 뭐 포함 필드명 포함 밑에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상태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요 요 앞에 있는 함수를 썸이 아니라 에버리지로 바꿨다. 엔터 치면 뭐 나와요? 평균 나오죠. 하나만 더 맥스로 바꿨다. 최대값 나오죠. 민으로 바꿨다. 최소값 나오죠. 여러분 저 지금 무슨 소리 하려는지 아시겠죠? 결론.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달라지는 거고 인수는 다 똑같다고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다 똑같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뭐요? 실제 계산하려는 필드명.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요. 조건, 필드명 포함 밑에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거.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여러분 제가 살짝만 구하려는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번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자, 요번에는 고객급은 골드에 회원 수를 구할 거예요. 무슨 함수 떠오르세요? dCount 떠오르네요. 자, dCount 들어갔어요.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고요. 두 번째 인수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인수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 계산하려는 필드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제 계산하려는 필드명, 난 뭐의 개수 셀 거야? 어떤 거 찍을까요? 어떤 필드명? 자,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걸까요? 여러분 카운트 함수의 성질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 감 오시나요? 여러분 카운트 함수는 뭐밖에 못 세요? 숫자밖에 못 세요. 결론, 여러분 이거 찍으면 해당 데이터가 문자잖아요. 카운트가 못 센다고요.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됩니다. 날짜도 읽을 수 있긴 하지만 헷갈리면 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뭐요? 해당 데이터가 숫자인 필드명 아무거나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건 범위 입력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고 얘 찍었죠, 제가. 그리고 조건 범위 이렇게 찍었어요. 고객급은 중에서 골드, 여랑 찾겠죠? 자, 이거에서 총거래 금액, 골드에 해당하는 무슨 값 가져오겠어요? 얘랑 얘 가져오겠죠. 얘네들의 뭘 셀 거예요? 디카운트가 개수를 세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결론,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게 뭐일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체크해놔요. 디카운트일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89페이지에 디카운트일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두 번째 인수, 해당 데이터가 숫자인 데이터에 필드명 아무거나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 됐죠? 이게 dCount였고요. 정리 잘 해놓으시고 문제 마지막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번엔 요걸 구할 거예요. 제가 자, 고객 아이디 T005라는 것에 성명과 고객 구분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살짝 특이한 게 있죠. T005는 요거죠. 지금 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T005를 찾아서 성명 박찬호를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얘처럼 가져오려는 값이 고유한 데이터인 경우 쓰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dget 함수요. 거기 8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dget 함수는 말 그대로 고유한 데이터의 추출입니다. dget 함수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았고요. 두 번째 인수 나 성명 가져올 거예요. 얘 찍으면 되겠죠. 조건 범위 입력해주면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거. 마지막 하나 더. 이거 채우기 핸들러 이거는 가능하겠죠? 함수가 똑같으니까. 이거 안 움직일 거죠? 뭐 이거 참조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해서 채우기 핸들러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입일 여러분 얘처럼 표시하고 싶으면 뭐 셀 서식 이용해서 바꿔주셔도 뭐 상관은 없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 함수 설명은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명이 한 번 더 가야 되거든요. 정확히 설명드리는데 제가 두 번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 파일에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1시트라고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거 먼저 풀어보세요. 제가 먼저 설명드렸었죠? 요거 먼저 얼른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두 번째 설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확히 이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조건이 아주 예쁘게 써져 있었어요. 여기에. 맞죠? 여러분, 실제 문제는 조건을 나보고 입력하라고 나와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럼 여러분, 우리 뭐 배워야겠어요?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우겠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 말이겠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이게 책에 있습니다. 자, 책 페이지는 넘겨서 9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조건 입력 시 주의사항 보이시죠? 그쪽 펴주시고 이제 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 기억하세요. 우린 지금부터 뭐 배운다? 조건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운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조건. 뭐 예를 들어 성명이 성은재의 총거래 횟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항상 내가 뭐 포함해야 된다고 했어요? 필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면 해당하는 필드명은 뭐요? 성명이죠. 복사하세요.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조건은요? 성은재. 이렇게 조건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부터 이제 아주 쉬운 조건부터 갈 거고요. 아주 쉬운 조건부터 중요한 1급 조건, 1급에서 나오는 조건까지 설명이 갈 겁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조건이요. 필기가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할 겁니다. 이거 조건 너무 쉽죠? 여러분, 해당하는 조건 뭐예요? 우선 필드명. 필기죠. 맞죠? 자, 조건이 뭐예요? 80점 이상이다. 이거 됐죠? 이게 조건이에요. 맞아요. 자, 이거 이제 조건 썼으니까 이제 무슨 함수 돌릴 수 있어요? 디카운트 돌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고 두 번째 인수 얘나 상관없죠. 왜? 해당 데이터 숫자인 필드명 아무거나 찍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건 범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하면 4라고 나오죠. 지금 필기 80점 이상인 거 여랑 여죠. 됐죠? 4개. 자, 아주 쉬운 조건 봤었고요. 문제 바꿉니다. 여러분 이번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조건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 맞죠? 필기 또는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 자, 우선 해당하는 필드명부터 가져오겠습니다. 해당하는 필드명은 뭐야? 필기죠. 그리고 실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은 80점 이상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조건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조건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조건 2개가 연결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AND와 OR가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AND 조건 쓰는 방법과 OR 조건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겠죠. 그게 지금 94페이지에 조건 입력 시 뭐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같은 행에 입력하면 이건 무슨 조건으로 들어간다? AND 조건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행을 다르게 하면 이건 무슨 조건으로 들어간다? OR 조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거기 94페이지 AND 조건과 OR 조건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됐죠? 학생 수 구할 거예요. D 카운트 들어갔어요.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고 두 번째 인수 얘나 상관없죠? 이렇게 입력하면 5라고 나오죠. 됐어요. 자,
이제 중요한 조건 할게요. 여러분, 요건 좀 잘 봐주세요. 얘 좀 보세요. 요게 1급입니다, 여러분. 자, 질문 드릴게요. 조건 쓸 거예요. 2학기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은 학생 수를 세례네요. 해당하는 필드는 뭡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해당하는 필드가 없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여러분 2학기 평균 점수가 뭐 80점 이상 이런 조건이면 이 필드명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2학기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으면이에요.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전체 평균을 하나 구해놓고 어떻게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 비교해봐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비교한다는 의미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정확히 해당하는 필드명은 있어요? 없죠? 그러면 해당하는 필드명 비워놓을까요? 해당하는 필드명 없으니까 비워둘까요? 이 자리?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 필드명으로 찾아 들어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은 뭐 포함? 필드명 포함 밑에 조건이어야 한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필드명 자리 비워놔도 안되고 여기 해당하는 필드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조건을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수식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지금 94페이지에 3번에 있어요. 조건 입력 시 주의사항에 3번에 보시면 조건에 수식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는 필드명을 다르게 입력해야 한다라는 설명 보이시죠? 요게 여러분 수식 조건에 대한 설명 끝이거든요. 거기 책에는. 너무 조금 부실해서 거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3번 밑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수식 조건 조금만 더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요게 아까 2급 내용이었고 요게 여러분 수식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 화면 정지해놓고 거기다 우선 써주시고요. 저는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자, 해당 필드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해당 필드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비워놔도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는 필드명 이외에 다른 필드명을 입력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기존 필드명하고 다른 거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조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기존 필드명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뭐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조건이 뭐예요, 지금? 이제 조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얘부터 얘까지의 전체 평균 하나 구해놓고 어떻게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 비교해봐야 돼요. 말 그대로 이건 무슨 조건이다? 수식 조건이다. 계산해봐야 되는 조건이다 라는 의미죠. 뭘로 시작? 조건 자체가. 등호는으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등호는을 입력한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쓸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 말을요. 2학기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으면 이라는 요 말을 여기다가 그대로 옮길게요. 자, 2학기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으면 여러분 이거 옮기기는 했죠. 이 말 그대로 옮기기는 했어요. 여기다가. 근데요. 저한테 따질 거 있지 않아요? 왜 얘만 비교해요? 얘도 비교할 거지만 얘도 비교, 얘도 비교, 얘도 비교, 얘도 비교할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조건을 입력하는 셀이요. 셀. 칸이요. 칸. 몇 칸이에요? 셀이요? 한 칸이에요. 여러분 셀 하나에서는 셀 하나밖에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말 돼요? 안 되는 거 딱 보이죠? 그죠? 셀 하나에서는 셀 하나밖에 비교가 안 됩니다. 대신에 고정은 시켜주셔야 되겠죠? 봐봐요. 지금 요 셀이요.
전체에서 얘도 비교할 거지만 전체에서 얘도 비교, 전체에서 얘도 비교. 여러분 이거 어디로 내려가면서 비교할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비교할 거예요. 무슨 열 고정할 것 같아요? F열 고정시킬 것 같죠? 우리 배운 혼합참조 씁니다. 하나만 더. 전체에서 예비교, 전체에서 예비교, 전체에서 예비교. 전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 보이시죠? 해서 이거 무슨 참조? 절대 참조. 됐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 뭐라 불러요? 수식 조건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수식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만 더 갑니다. 요번에 여러분 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학기 평균 점수가 얘죠. 1학기 평균 점수보다 높으면 세래요. 즉,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해볼 거예요? 비교해 볼 거죠. 맞죠? 자, 역시 해당하는 필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거나 입력. 뭐 또는 조건.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여러분, 2학기 평균 점수가 또 이거 찍으시려. 여러분, 이거 비교할 겁니까? 이건 문자입니다. 얘는 필드명입니다. 내가 비교할 건 얘부터죠. 그죠? 2학기 평균 점수가 1학기보다 높으면 세워라.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기억하세요. 셀 하나에서는 셀 하나밖에 비교 안 됩니다. 자, 2학기 평균 점수가 1학기보다 높으면 세워라. 됐어요? 하나 더. 여러분 이거 둘 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둘 다 내려가면서 비교할 거니까 무슨 고정으로? 열 고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됐어요?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자, 이건 아까 한 건데 얘 있었죠?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거 얘요. 여러분 제가 얘를요 1급 조건으로 좀 바꿀게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건, 방금 전에 아까 했었던 조건 유범이요. 셀 몇 칸 잡아먹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 잡아먹었어요. 맞죠? 근데요, 여기는 조건 칸을 몇 칸 줬습니까? F12셀에서 F13셀 총 몇 칸? 2칸밖에 안 줬습니다. 결론. 나한테 대놓고 몇 칸 준 거예요? 2칸밖에 안 준 거죠. 맞죠?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수식 조건이라고 불러요. 왜? 지금 이거 조건을 쓸 때는 2개잖아요. 조건이 분명히. 조건 2칸인데 몇 칸밖에 안 줬어요. 1칸밖에 안 줬다 이 말이죠. 해서 자, 윗칸은 여러분 필드명으로 써야겠죠. 아무거나 입력 또는 뭐 조건 입력하셔도 되고, 자, 여기다가 요 한 칸에다가 방금 전에 했던 조건 2개를 같이 쓰셔야 되죠. 여러분 요 한 칸에다 조건 2개를 쓸 거야. 그럼 무슨 함수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또는으로 엮였잖아요. 엔드 함수가 아니라 오화 함수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거를 수식 조건 오화라는 함수로 바꿉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if나 and나 o화는 뭐야? 로지컬입니다. 로지컬. 조건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필기 또는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입니다. 필기, 비교할 대상 범위는 어디예요? 얘죠. 이거 열고정, 이거 실몇 이상, 80 이상. 두 번째 조건은요. 실기, 얘죠. 열고정, 얘가 몇 점 이상, 80 이상.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1급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수식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지금 제가 수식 조건의 3가지 정도를 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이거? 얘는 막 펄스가 뜨고요. 얘는 트루가 뜨고요. 얘도 트루가 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간단한 건데. 말 그대로예요. F4셀이 C4셀보다 큰가 보죠? 참인가 보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수식 조건은 트루 뜨든 펄스 뜨든 둘 중에 하나가 뜹니다.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됐어요? 대신에 수식 조건 쓰실 때는 필드명 잡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말이 안 되죠. 필드명 잡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죠. 어디부터? 내가 비교할 셀부터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런 걸 수식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여기다가 뭐요? D 카운트 돌리면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지 볼까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카운트니까 얘나 상관없고 조건 범위 입력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마찬가지 디카운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두 번째 인수 아무거나 숫자 들어간 거 입력, 범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수식 조건은 필드명이 기존 필드명하고 똑같으면 안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죠? 됐습니까? 기존 필드명하고 달라야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수식 조건은 기존 필드명 이외에 다른 필드명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수식 조건이요. 어디 함수에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DB 함수도 뭐 중요하지만 DB 함수보다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수식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 수식 조건이요. DB 함수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도 사용하지만 어디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고급 필터에서 똑같이 같이 사용하거든요. 고급 필터는 기본 작업에서 나옵니다. 해서 고급 필터에서도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해서 DB 함수랑 수식 조건 입력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건 제 파일이었고 여러분들 역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수업이 길었죠? 데이터베이스 이시트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억. 이거요. 여기는 여러분들 똑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반 조건이 있고요. 문제에 수식 조건이 섞여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조건이 섞여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시트 역시 숙제고요.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리 또 하나 뭔지요. 다음 시간부터 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커말 1급에서 함수 문제 총 몇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총 5문제 나온다고 했었죠. 5문제 중에서 일반 중첩 문제가 2문제, 배열 함수가 2문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1문제다라고 했는데요. 다음번에 배울 찾기 참조 함수, 여기서 무조건 1문제예요. 대부분 여기가 1문제에서 2문제, 많이 나오면 2문제도 나옵니다. 찾기 참조 함수는 매우, 이거 모르면 커말 1급 시험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배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배열 수식은 2문제로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1문제. 결론, 다음번에 배울 찾기 참조와 배열 수식과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절대 수업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 시간까지 숙제 꼭 해오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